현재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모든 자산들이 상승하는 현상을 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것은 미국 국채금리, 정확히는 미국 국채 실질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시장의 방향에 있어 미국 국채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 미국 국채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번 2020년 7월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시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원인은 미국 국채금리의 실질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채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국채가 2%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4%라면 내가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국채의 매력이 저하되고 상대적 안전자산인 금으로의 자금 유입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국채금리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던 구간에는 금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구간, 이때는 당연히 국채의 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는 금보다는 당연히 이자를 지급하는 국채의 매력이 올라갈 수 있고, 이 기간에는 금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국채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국채의 매력이 저하되고 금 가격의 상승 압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현상은 미국 국채금리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최근 한 10여 년간의 국채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표시해 놓은 그래프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말 그대로 실제 물가지수는 아니고 시장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도했던 구간이 2012년입니다. 2012년에는 국채 금리보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2011년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금 가격이 1850불로 최고치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금 가격도 동일하게 장기간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데, 최근에도 국채 금리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손해이기 때문에, 실제 물가지수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시장이 물가가 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도 흔들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동일하게 2012년 당시와 동일하게 현재도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국채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미국 국채 금리에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8월 초부터 급 상승을 하다가 8월 중순을 기점으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성장주와 가치주, 그리고 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제가 영상을 찍을 당시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기간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장주와 가치주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실제 시장과 미국 국채금리가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8월 중순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2,000불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굉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국채 금리의 하락이 테슬라 주가 상승을 대부분 견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차는 테슬라와 반대로 8월 중순 이후에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성장주에 유리해지고 가치주에는 불리해졌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금 가격은 8월 초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급락을 했다가 8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장주 가치주와 약간 방향을 달리한 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8월 중순 이후에 하락을 했음에도 금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뭐 해석을 해보자면 성장주와 가치주는 여전히 국채금리의 상승 하락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관계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낮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성장주와 가치주 이 주식들은 기업의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가격에 반영이 되지만 이 금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에 뭔가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국채금리 상승 하락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상관관계가 조금 낮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세 개의 차트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와 자산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참고만 해야 될 것 같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국채금리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현 시점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국채의 매력이 상승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금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국채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식시장과 금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만약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상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국채시장의 대량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서 어쨌거나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은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현재 시장의 인플레이션 베팅이 2012년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에도 시장이 인플레이션 국채에 베팅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로까지 끌고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서 국채 금리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과도하게 높았었는데 현재는 인플레이션 국채를 시장이 더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012년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2012년보다 훨씬 강하게 인플레이션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국채 시장은 시장과 연준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연준이 그러면 이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냐, 상승시키려고 할 것이냐, 따라가게 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시장 역시 연준이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것 같은지 하락시킬 것 같은지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매수나 매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줄다리기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금리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과거에 피터 린치도 장기 금리를 3번 연속 맞출 수 있으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금리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은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내가 국채를 살 거예요, 팔 거래요 이렇게 알려주고 국채를 매수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연준은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준이 국채 금리에 대한 국채 시장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안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힌트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힌트가 7월 FOMC 회의록에 분명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7월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조금 유추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내용은 FOMC 7월 회의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실제 이 FOMC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연준의 정책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현재 시장은 어떤지,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실제 회의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를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에 굉장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문글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원문에 대한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엿볼 수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S&P 지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연준은 S&P 지수가 과거 대비 고점을 회복한 것을 거의 지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의 실적은 저조했고, 여기서의 펀더멘탈은 호텔과 항공, 그 기업들을 칭하고, 대손 충당금과 순이자 마진의 축소로 이익 압박에 직면한 은행 주가는 계속 저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현재 큰 문제가 없지만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 그리고 은행들은 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재무부 및 기관 모기지 담보증권 MBS 시장에서 많은 시장 지표가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왔고,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지시한 최소 속도로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준이 코로나 초기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면서 재무부의 국채와 그리고 MBS들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현재는 그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달러 펀딩 시장의 상황도 안정적이었으며, 이건 단기 자금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버나잇 레포 금리와 초과 지급 준비금 IOER 금리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레포 시장, 이 단기 시장, 이것도 단기 시장의 일종인데, 국채를 맡기고 자금을 받아와서 유동화해서 쓸 수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도 현재는 정상에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개선된 상황에 비추어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7.2조 달러에서 7조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감소는 레포 및 스왑의 감소로 인해 발생을 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재무부 및 MBS 증권의 지속적인 구매를 상쇄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하면, 현재 우리가 국채와 MBS를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최소로 하고 있고, 그것을 늘리는 양보다 레포 및 스왑,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과 그리고 다른 은행, 다른 국가에 있는 중앙은행들과 이 달러를 주고받는 이 수합 시장 규모의 감소로 현재 연준의 전체 자산이 감소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연준의 자산이 7.2조에서 7조 달러로 준 것을 두고 연준이 밑장 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연준이 자산 축소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었는데, 이 우려가 다소 과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준이 스스로 지금 연준 자산이 축소된 건 레포와 수합의 영향이 크다고 실제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시장이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베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언급을 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 만기 국채 인플레이션 보호증권을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 보상 조치는 3월 중순 급락 이후 계속 반등했습니다. 반등은 주로 최근 경제 데이터에 대한 투자자의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다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유도성의 일부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유동성입니다.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척도는 모두 전염병 이전 수준 아래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한다면, 시장이 현재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경제 데이터에 대한 투자자의 해석이라고 연준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시장이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연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현재 시장의 인플레이션 베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요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 척도는 모두 아직은 평균 아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요 그림인데,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현재 이렇게 올라왔지만
현재 시장 평균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것을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투자자들의 해석에 따른 인플레이션 베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현재 연준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베팅을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연준이 현재 실제 물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에서 참가자들은, 여기서 참가자들은 이 회의에 참여한 이 참가자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총수요에 대한 대유행의 부정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축소된 부분이 공급 제약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일부 가격의 상승 압력을 상쇄하는 것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가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공급이 혹시 제약되거나 특정 제품의 수요 증가가 나타나더라도 워낙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연준은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월간 PC 가격 인플레이션의 12개월 변화 측정치가 당분간 위원회의 2% 목표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참가자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위원회의 대칭적인 2% 물가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실제 이 PC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 12개월 변화 측정치가 지금 현재는 2%보다 훨씬 낮다라고 연준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일부 참가자는 회의에 참가한 사람 중에 일부는 장기 인플레이션의 기대치, 그러니까 앞으로의 물가가 연준이 정한 2%의 물가 목표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그렇게 돈 풀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중에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겠지만 현재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번 7월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살펴본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연준은 실제 물가를 보고 국채 금리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지만, 연준은 그것은 투자자의 해석이고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가가 발표되는 것을 보고 국채 금리를 조절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이 예상하는 물가 수준은 0.5에서 1% 정도인데, 실제 12개월 PC 인플레이션율, 연준이 추적하는 PC 인플레이션율은 현재 6월까지 발표가 돼 있고, 보이시면 0.8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7월달 물가지수, 8월달 물가지수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연준이 그것을 보고 아마 국채금리를 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국채금리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 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 그렇게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여전히 단기간에는 성장주와 금 가격에 유리한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8월의 실제 물가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연준의 스탠스를 여전히 추적을 해봐야 되고, 현 시점에는 실제 물가 수준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시장과 금 가격을 좀 흔들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FOMC 회의록에는 이 금리 통제,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오는데, 현재 시장이 사실은 국채 금리 상승을 좀 막아달라, 금리 통제, 일드 커브 컨트롤을 사실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식까지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재는 연준이 그러한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에
실물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국채 시장이 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높아진다면 연준이 얼마든지 시행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